일본 정부와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교토 명문고의 역사교사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파문이 일었는데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학교가 쑥대밭이 된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충격적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모무라 유카리, 교토의 K고등학교에서 15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역사교사죠.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과 객관적 시각이라고 믿어요. 특히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제가 가장 열정을 쏟는 수업 주제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화에 성공했어요. 이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실용주의 덕분입니다. 교실 안에서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경외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저는 가장 보람찼죠. 교육자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시모무라 선생님,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어떤가요? 미유키라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한국은 감정적 역사관에 치우쳐 있어요. 객관적 사실보다는 민족적 자긍심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원하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교무실에서 3학년 수학여행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예년처럼 교토나 도쿄를 제안했어요. 서울은 어떨까요?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교장 타나카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이라니요? 예상치 못한 제안인데요. 학생들이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객관성을 배우기 위해서라도요. 제 제안은 교사회의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도 안전한가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한국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라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결국 제 뜻대로 서울 수학여행이 확정됐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진 도시처럼 보였어요. 기술, 문화, 역사 모든 면에서요. 학생들에게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저는 15년간 흔들림 없이 가르쳐온 교사니까요. 이번 여행도 제 역사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예정보다 30분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학생들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어 안내책자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줄을 맞추고 따라오세요. 입국 심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우리 앞에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즐비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여권을 대고 얼굴 인식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은 금세 적응했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모무라 선생님, 도쿄 하네다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케이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로봇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로봇이었죠.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로봇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일본에서는 이런 로봇 본 적 없는데요. 사토코가 물었습니다. 그건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모습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시가지,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존이 눈에 띄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도쿄의 혼잡함과는 사뭇 달랐죠. 선생님, 왜 일본 지하철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나요? 히로키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인구 밀도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명동의 거리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디지털 결제, 무인 주문 시스템, 증강현실 쇼핑 경험까지. 학생들은 모든 것에 감탄했어요. 저는 내심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서울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시부야를 연상시키는 강남거리를 지나며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쿄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못 쓰는 거지? 제 가슴 속에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학생들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단언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노트북을 열어 내일의 일정을 다시 검토했어요. 화면 속에 보이는 서울의 데이터는 실제 제가 경험한 것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내 수업 자료들은 얼마나 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정돈된 도시 풍경.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학생들을 모아 출발하려는 순간 히데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히데키는 어디 있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학생을 잃어버렸다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간의 혼란 끝에 히데키가 로비에 나타났어요. 옆에는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침 일찍 편의점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히데키가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아, 별것 아니에요. 마침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반일 감정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예상 이상이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의 닌자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요코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건 한복이라고 해. 우리의 기모노와 비슷하지만 다른 전통 의상이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광장시장으로 이동했어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한복을 만드는 장인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옷은 기모노와 많이 비슷해 보이네요. 그 장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철학이 다릅니다. 기모노가 몸을 감싸고 구속한다면 한복은 몸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과 공간의 미학이 다르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옷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철학의 차이라니.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일본 문화의 파생물처럼 가르쳐왔던 제 수업이 떠올랐어. 수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로를 지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서점에 들르고 싶다고 했어요. 현지 대학생들로 북적이는 서점에서 일본어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요시모토 바나나까지 다양한 일본 작가들의 책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점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일본 문학과 문화를 좋아해요. 정치적 차이와 문화적 교류는 별개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인들은 호기심과 개방성, 그리고 친절함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과 오늘의 느낌을 나눴어요. 미유키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것들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단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3일째, 그리고 이미 제 신념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형 소역사관 방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장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제게도 학생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거운 역사적 장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좋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배워야 해요. 질서 있게 관람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버스에서 내려 서대문형 소역사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그 신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가이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경성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며 순국하신 장소입니다. 전시실로 들어가자 실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고문실, 독방, 그리고 차가운 쇠창살.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였어요. 고문 기록, 신문 보고서, 사형 집행문, 까맣게 남아있는 일본어 글씨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역사책에서 보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선생님, 이 문서들은 진짜인가요? 히로키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음 전시실에는 유기순 열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밀고 하지 않고 순국한 열사의 이야기였어요. 그 앞에서 미유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유키, 괜찮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제 수업에서도 식민지배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했었죠. 전시관을 나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일본과 한국의 역사책은 왜 이렇게 다를까?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것을 듣고 있자니 교사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한쪽 면만 가르쳐온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학생들의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나서서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것은 15년 교직 생활 중 제가 학생들에게 한 가장 솔직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객관적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한쪽 면만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가 이렇게 많다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일정 중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었어요.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수년간 저는 수업 시간에 위안부 문제는 과장되었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소녀상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런 제가 직접 소녀상 앞에 서야 한다니.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어제 서대문형무소 방문 이후 모두가 조용해진 듯했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합니다. 현지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역사적 사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녀상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기념물이 아니라 소박한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단호한 표정의 소녀상. 예상했던 선동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묘한 침묵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녀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그때 미유키가 조용히 걸어나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왔지만 진정한 역사의 무게를 느낀 것은 이 순간이었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적한 벤치에 앉아 울음을 참았어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냉정한 역사교사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케이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역사의 일부분만 가르쳐왔던 것 같아. 그게 부끄러워. 케이타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가 저 소녀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역사는 숫자와 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객관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간적 측면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 다시 모였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가르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어. 그건 바로 역사 속 사람들의 마음이야. 숫자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란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역사관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일까요?
소녀상 앞에서 흘린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학생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여행 어땠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케이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바뀌었어. 선생님도 많이 배웠단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학생들과 소감을 나눴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에서 배운 것과 직접 경험한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귀국 후 제 수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타나카 교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시모무라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있었어요.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준다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교육 아닌가요? 타나카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모무라 선생님,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보다 조화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일로 학교의 평판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다음 학기부터 저는 규슈의 작은 여학교로 정근 조치를 받았어요.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교무실을 정리하는 날, 미유키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선물과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유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알고 싶어요. 케이타도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몇몇 학생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불과 2주 전의 일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본 기술과 질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마주한 역사의 진실,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근 발령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규슈의 작은 학교, 도시의 명문 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은 분명 좌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역사를 가르쳐 볼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규슈의 작은 여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자락에 위치한 학교는 도쿄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모무라 유카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도쿄에서 온 도시 선생님이었겠죠. 처음으로 교과서를 펴지 않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교과서 대신 제가 최근에 다녀온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역사 시간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칠판에 서울이라고 적고 그 아래 몇 가지 키워드를 썼습니다. 기술, 문화, 역사,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가졌던 편견과 실제로 보고 느낀 것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제게 영감을 주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저녁,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대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의 고등학교와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긍정적인 답장이 왔습니다. 몇 주 후, 우리 학교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이의 온라인 역사 토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학생들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일본 교과서와 한국 교과서가 이렇게 다르다니 놀라워요.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전 제자 미유키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그녀가 한일 공동 역사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제는 공동의 역사, 다른 기억이었어요. 미유키는 서울 여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전근이라는 처벌을 받았지만 적어도 한 학생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규슈의 작은 학교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한쪽 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했어요. 어느 날 교장이 제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한 후 그는 말했어요. 시모무라 선생님, 당신의 수업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정말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토의 명문학교에서는 얻지 못했던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이곳에서 찾고 있었어요.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제 수업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국심이나 한쪽 관점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편견을 가지고 시작한 서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갈 기회가 왔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도시에 발을 디뎠어요. 그때는 편견에 사로잡힌 교사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첨단 빌딩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미래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연사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모무라 유카리입니다. 15년 동안 일본에서 역사를 가르쳐왔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한쪽 면만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 소녀상 앞에서의 고백, 그리고 정근 후 규슈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한국인 교수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모무라 선생님, 일본으로 돌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규슈의 작은 학교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가 되기보다는 작은 연못에서라도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포럼이 끝난 후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2년 전 저를 정근 보낸 타나카 교장이었어요. 시모무라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 교육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2년 전 학생들과 함께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찾았어요. 소녀상 앞에 서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희망이 더 컸어요. 소녀상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속삭였습니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가르칠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의 역사 교사들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교육 방식과 고민을 나눴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시모무라 선생님, 미래의 일본과 한국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진실들이 모여 큰 화해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규슈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은 감정적 역사관에 치우쳐 있다고 단언했던 교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역사는 다양한 목소리의 합창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규슈의 작은 학교로 돌아오니 학생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선생님, 서울에서 어땠어요? 저희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수업부터 시작할게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역사 교육은 승자의 이야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규슈의 작은 교실에서 저는 매일 그 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